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 핸드폰에 신용환이 누군가 쳐봤더니 제 핸드폰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네. 만나 뵀었나 봐요. 네네. 저는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 프로필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네네. 네네. 전 지금은 민주당에 네네. 출마까지 하신 분이 왜 2014년에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인사로 임명됐었던 이걸 또 프로필로 적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 그 장관급 인사인 저 청년위원 위원장을 지내셨죠. 네, 맞습니다. 2016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새누리당으로 출마했다가 경선에 탈락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 2017년에 대선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지고요. 1차에 컷오프 되고 바로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가고요. 바로 다음에 2018년에 충북 도지사 출마를 해서 3위로 해서 낙선 후에 기분이 나빴는지 또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또 다시 들어와서 흥덕구에서 출마했다 또 컷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원희룡 전 장관 대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이후에 경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후보가 윤석열로 정해진 다음에 다시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도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국민의힘을 또 탈당을 합니다. 이 통틀어서 지금 탈당을 3번을 했죠. 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린 통상 이런 사람들 보고 뭐 정치 철새 뭐 또는 특히나 여기 보면 그다음에 2024년에는 2월에 올해죠.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15번으로 인재 영입이 됩니다. 민주당이 입당합니다. 이쯤이면 뭐 철새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가끔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민주당에 출마를 해서 경선에서 탈락을 해요. 영입을 해놓고 또 탈락을 시킵니다. 자, 묻겠습니다. 올해 총선 당시에 그 증인 예비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원회장이었죠. 네, 일반적으로 그 정치인의 후원회장이라 그러면 거의 후보의 정치적 후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전화, 문자, SNS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없습니까? 제가 자, 영입됐기 그러면 때문에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표와 해주신 겁니다. 아니 후원회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저만 한 게 아니면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 그럼 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당직자들과 연락 주고받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거 당에 출석하느냐 문제만 민주당 당직은 연락받은 지금 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아직 탈당을 안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직 이번에는 좀 오래 견딜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2016년에 공직선거 출마를 도전을 했는데 2026년에 공직선거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 자유의사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철새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새는 보통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곡을 눈앞에 두고 추운 곳으로 가는 철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10년 동안 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각자 평가는 다 각자 달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님. 정진석 실장께서 네. 국회의원 처음 시작하신 게 16대인가요? 그렇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아시죠? 잘합니다. 동생 김누리 교수도 잘 아시나요? 동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이 혹시 같은 대선 후보를 찍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다른 대선 후보를 찍은 것 같아요. 그 비서실장으로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최초의 일본 우리 국비 장학생의 아들이다 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리백화점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의혹을 양산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통상 설명을 하시진 않죠. 물론 그렇겠죠. 제가 계엄 주장 이 정권이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무당층에 대한 조사를 하면 한 60% 이상 나오는데 그 주장을 일관되게 지금도 확신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개헌 주장이요? 제가 계엄 주장. 예, 계엄 예. 주장은 뭐 제가 대통령실장에서도 했기 때문에 제가 탄핵에 대해서 탄핵 주장을 하거나 한 것도 혹시 직접 듣거나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없으니까 비슷한, 예.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탄핵 얘기를 직접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탄핵 형님 얘기를 안 되시는 하는 분 이유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탄핵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정권이 온 국민이 탄핵을 할 만큼 지지율이 1% 정도 떨어져도 물러나거나 그럴 정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장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16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도 아주 정치를 하셨는데 그 서로 잘 모르는 국회의원, 처음 보는 국회의원이 어떤 상대에 대해서 선배 의원에 해당하는 뭐 연령으로 보나 국회 선수로 보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처음에 쓴다 이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우리 16대 때는 아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하는 소리냐 이런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이 모든 현상이 아까 정성국 의원의 질문과 우리 정진석 실장의 답 과정에서 다 나왔어요. 형제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봉건적 사고,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비정확성, 그런 비정확성의 기초에서 상대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의원의 자질 부족, 그리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상대 묻는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혀 본질과 다른 가족 관계부터 먼저 설명하는 유치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저는 제가 이 질문을 한 의원과 초면을 섞지도 않고 앞으로도 별 섞을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16대 국회부터 의정 활동을 하셨던 정진석 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언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동훈의 오른팔이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 그런 수준이 저런 수준으로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번 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신원식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입니까? 다른 나라죠? 네,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동맹인가요? 동맹 아닙니다. 동맹 아니죠? 그 지난번에 한기호 의원하고 사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국방위원장을 지낸 현 국회의원과 안보실장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공개된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정한 품격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지금 정부에서 파병되었다고 하고 있는 북측의 군대가 일정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것의 배후라고 생각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질 것은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문자가 공개된 이후로 그 판단을 못 하세요?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죠. 됐어요? 그 이해를 못 하시면 됐고요. 그 속기록 보시고요.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잘 정비를 해보시면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한기호 문자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로 지금 마무리할 테니까 3분 더 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그 한기호 문자는 제가 굳이 다시 읽어드리지 않아도 워낙 이것이 쟁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기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쭉쭉 해서 심리적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대책 회의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신원식 실장께 묻습니다. 넵, 잘 챙기겠습니다. 긴급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다음 세 가지 중에 무엇인지 하나로 골라주세요. 첫째, 문자를 보낸 사람의 취지에 대한 중간에 긍정이다. 답을 하나 생략하고 편의적으로 취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취합할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다 못 읽었으면 본인이 읽은 문자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왜곡하거나 편집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 나라 정치 답변 검찰이 기회를 아니에요. 주시겠습니까? 그냥 아니 내 얘기를 들으세요. 내가 정치 검찰이 아니라니까 그냥 주고받은 문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 주고받은 문자에서 중간에 한기호 의원의 아니, 질문이 주고받은 하나가 더 문자에서 있었어요. 잠깐만요. 주고받은 뭐냐면 문자에서 시간 참가단을 뺏지 보내겠느냐 마시고 해서 자, 제가 시간 뺏지 그것을 마시고 내가 검토하고 한기호 있다는 의원의 식으로 질문에 대답을 대해서 했습니다. 묻는 게 아니에요. 안보실장의 답만 물을게요. 안보실장의 답을 넵, 잘 챙기겠습니다. 긴급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첫째, 긍정이다. 둘째, 부정이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했던 것처럼 속으로는 무시하지만 사실은 듣기 좋게 한 것이다. 셋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네 번째, 일방적인 왜곡 평가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고요. 그 안보실장이
공적인 공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장소에서 공적인 시간에 사적으로 어떠한 친분을 맺었을지는 모르나 공인과 공적인 내용의 문자를 애들 전쟁놀이도 아닌 문자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그대로 구성한다면 우크라이나라는 타국과 통모하여 그 나라와는 동맹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의 내용은 실제로도 그렇고 그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그의 피해를 입은 북괴라는 우리 현재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더 위해를 주기 위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전쟁의 단초를 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환을 유치한 행위에 해당해서 외환 유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한기호 신원식은 최소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하고 이것을 인지했다면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으로 소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한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아마 신원식 안보실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제가 그간에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신원식 실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더 답하시 않아도 다른 돼요.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답 안 하셔도 돼요. 상상과 답 안 억지, 하셔도 된다고. 논리의 비약입니다. 답 안 하셔도 돼요. 신상 발언이요? 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십시오. 네, 1분 하시고. 1분 하십시오. 2분 주세요. 네. 왜 말을 못하게 하십니까? 왜? 네. 2분 하십시오. 손대로 채통을 지키세요. 그 방금 뭐 개벽다고 이런 소리 하셨어요? 그 지금 아니 그 본인이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순서가 높으면 초선들한테 채통을 지키셔야지 말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 불장난 말한 적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니 신상 발언이잖아. 참내 진짜. 끼들지 말랬잖아 그래. 이제. 예. 아니 김민석 의원님 대답 요청드립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 불장난 포기하기 바란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탄핵 이야기 안 했다 했습니까? 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래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한동훈 최측근은 또 왜 나와요 거기서? 그 한동훈 대표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 선수를 올리시고 최고위원까지 하고 계시면 발언을 좀 그게 맞게 하세요 맞게. 개벽다구가 뭡니까 도대체 개벽다구가? 예? 예. 아니 하지 마 끼어들지 마세요. 자, 제 발언 다 들었습니다. 예. 네,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들었어요. 기본 한 말 다 들었어요. 제가 아까 통상적으로라면 했을 신상 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통상 국감에서 상대 의원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국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에 대해 답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속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서 그리고 본인은 제가 읽은 그것이 제 직접 워딩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정진석 실장한테 한번 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나서 저한테 첫 수인사를 하시면 그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성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향 국회의원 김성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북한군 네. 참전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정보의 출처가 우크라이나입니까? 출처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고 우리 정보기관이 다 출처를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확히 정보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나 서방의 지원을 좀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정보 교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보력이 막강했던 미국도 국정원이 발표하고 5일이나 지나서 좀 신중을 기해서 말을 했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어제 얘기를 했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 우려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17일에 국방부도 지금 신중하게 차관이 접근해서 발언했는데 18일에 국정원이 참전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술 더 뜬 건 대통령실인데요. 22일에 대통령실 발로 공격력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 혹시 안보실에 나온 얘기인가요?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실 발로 뉴스에 나온 건 가짜인가요? 그 뭐 기자가 자기가 상상을 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상상해서 대통령실 뉴스를 쓰지는 않잖아요. 썼으면 정정보도 글쎄요, 요청하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거 없는 것에 대해서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군요. 네. 그런 다음에 더 한 것은 24일에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언급을 하셨죠. 살상무기 지원이라는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할 지원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하셨는데 정확한 워딩은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은 좀 너무 성급하신 발언 아니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써드리신 장본인이시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열어놓는 거 다양한 방안이지 그걸 검토했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또 그 방침이 결정됐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살상무기라는 것을 담는 순간 지금 뭐 당장 얘기 나오지만 150mm 포획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좀 더 신중하게 대본을 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그게 뭐 신중치 못했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적절한 가능성에 표현이라고 살상무기를 생각합니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네? 모든 가능성에 살상무기를 포함시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거를 이게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살상무기도 당연하게 포함시켜서 말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국정감사장의 회의록에 남기셔도 되겠어요? 아니 감당 살상무기라고 제가 가능하시겠어요? 확인 안 했고요. 그거는 네. 의원님께서 지금 살상무기에 포함한다고 저한테 아니요. 지금 강요를 하고 계시잖아요. 강요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살상무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 살상무기를 일때까지 네, 안 한다는 저기 방침이었는데 실장님 다양한 방안을 제가 열고 있다. 발언 말 시간 그대로 꽤 드리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편인데 그렇게 말을 자르고 들어오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나면 좀 하실래요?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 답변 저희 잘 안 보이는데 증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간 먼저 멈춰주시고요. 증언대로 좀 모셔주십시오. 발언하는데 자꾸 기댔다가 앞으로 나오니까 발언 시간이 잘 안 맞아갖고요. 제가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이제 PPT 보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 의원하고 PPT 문자를 나눈 시기가 언제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하신 건가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저 날짜는 적혀 있으니까 예, 확인해 21일 정도인 것 같은데 국정원이 파병 가능성 확인하고 사흘된 시점에서 지금 북한군 폭격하고 타격하자는 논의라는 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의원님 국회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면 뭐 잘 검토하겠다, 잘 챙긴다, 알아보겠다는 일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한교 의원께서는 좀 죄송한데 한교 의원께는 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된 바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NSC 등에서 의견을 묻거나 검토한 것은 없고 그냥 자의적으로 적절하게 맞춰서 답변을 드린 내용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셔도 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잘 챙기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뭐 외국에 참전이 더 있다 마치 이게 좀 세계 대전처럼 번질 것처럼 트위터에도 전쟁이 국제화가 되고 있고 두 당사국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결론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나 나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비판은 그 뭐 나토라든지 미국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고요. 예, 의원님한테 또 일부 뭐 또 그런 의견을 국내에서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방국들하고 잘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